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채굴. 이 자치 파이코인에서 채굴, 이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뭐,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안 한 거, 자기는 안 했는데, 뭐, 옆에 사람이 뭐, 나 청겨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10만 불 돼, 안 돼도, 이러면 배가 아파서, 이거 가짜야? 그거 사기야?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안 하는 것은 모두 무효화 시켜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거 사기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번 만나봤어요. 뭐 그분이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임의 법칙이 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게임의 법칙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임의 법칙으로 볼 때 얘네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산부려 천산이라고.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을 만나보니까 이제 뭐 정말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참 많고, 그래서 저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고스란히 다 듣고, 저도 또 제가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 뭐 제가 뭐 이런 현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갑이 지나면, 사실 환갑이라는 거는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이렇게 60갑자, 야 화토로 따지면 네가 패 하나씩 다 까봤잖아. 뒤집기 60패 다 뒤집기 해봤잖아. 근데 60패 60을 다 뒤집기 해봐서 너의 60년 사이클이 끝났는데, 그래서 환갑이 왔는데, 전 나이 들은 사람이 자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60 전에 성공 못했던 사람이 60 이후에 성공한다, 돈 번다. 아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환갑, 다시 갑자을축, 병인, 정묘를 만날 때는 자기가 바뀌어야지. 화투 패 60장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다시 아이가 된다라는 게, 자기가 아기일 때 펜이나 자기가 10살 때 뒤집혀서 나온 화토패나 70살 때 뒤집혀서 나온 화토패나 같은데 지가 안 바뀌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아무튼 파이코인 사기라는 분 만나보니까 아주 배우는 게 많았어요. 먼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파이코인이 마이닝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마이닝이라는 개념조차 안 잡은 놈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그 마이닝이라는 말을 얘네 원래 처음부터 쓰지 않았다. 민팅, 마인팅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다. 민팅, 마인팅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기로는 NFT 시장에서 처음 NFT라는 거를 갖고 돈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 NFT 사기꾼들이 만드는 그것도 용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듣고, 제가 반박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었죠. 파이코인 마이닝? 이분 말씀은 마이닝에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나 기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뭐 쇠를 채굴하건 뭐 우라늄을 채굴하건 구리를 채굴하건 기계의 도움이나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 말에도 이분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인간의 계산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천산, 하늘의 계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가 보니까 파이코인은 마이닝이 아니라 그냥 알람 24시간마다 알람 받아서 누르는 거다. 물론 알람 받는 것도 노력이라고 하겠지만 그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서도 제가 사실은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지만,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잠자코 들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파이코인이 KYC 중요하는 거는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정책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닝이 아니다. 이건 뭐 알람이다. 파이코인은 뭐 알람 24시간마다 뭐 딴짓하다가 알람 받는 것 같고 뭐 코인 하나가 뭐 100불, 1000불. 아이, 소장님 게 말이 되세요. 네, 소장님 너무 거기에 푹 빠지신 것 같아갖고 제가 뭐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었어요. 아무튼 이런 논리였고 그러면서 마이닝에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나 똑같은 얘기네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더라고요. 그런데 칭따오펀 얘기에도 인간의 노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들어가요. 얘네는 KYC에 인간의 노력과 기계의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KYC 해보신 분은 다 아시고 계속 인터뷰 때도 나오잖아요. KYC에 인간의 노력과 기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기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마이닝이라는 거는 원래 얘네들은 만들 때 이 화폐라는 게 막 헬리콥터 머니, 뭐 머니 프린팅 이렇게 해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갖고 화폐 가치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되고 대기업들은 살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사토시 나카모토나 뭐 또 부테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고민한 결과는 화폐의 가치를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에 저장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채굴을 하잖아요. 연산 뭐 이렇게 해서 기계가 자기가 산 기계가 풀건 인간이 풀건 문제를 풀어서 그 공부하는 노력이 들어가서 글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전기는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에 저장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이기 때문에 1와트당 효율은 가령 이제 예전에는 1와트 갖고 뭐 집안에도 이제 몇 킬로와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와트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은 와트 수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전기 에너지 와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와트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디플레이션 통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나 봐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근데 파이코인은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전기를 쓰는 것,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람 기능만 갖고 어떻게 1파이가 뭐 100불이 되네, 1000불이 되네, 31만 4천 불이 되네. 소장님 같은 사람까지 1000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가만히 들었죠. 뭐 일단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이코인 채굴 이게 사기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노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새로운 화폐의 근원으로 본 거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세상은 분명 벼락처럼 전기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는 맞아요. 지금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요. 여름 한 달 동안 뭐 한 달이나 될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저장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가 발전소 다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만 저장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ESS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그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는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폴리실리콘이 공이 9개, 반도체가 공이 11개, 공이 12개가 되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ESS를 만들면 벼락을 저장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벼락처럼 전기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는 많은데 이 전기 에너지가 가령 우리가 왜 그 아바타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대지의 신 에이와가 나오잖아요. 대지의 신 에이와는 그 식물학자 그레이스 박사가 이제 이게 식물들끼리 서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식물학자가 발견하잖아요. 나중에 그 죽는 식물학자 여성분. 그 식물도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약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갖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거죠. A와는 선악이 없죠. 단지 균형을 맞출 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은 전기 에너지로 차 있다라는 건 맞죠. 근데 이 전기 에너지가 노동 에너지와 돈 에너지, 지식 에너지 이렇게 있어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의 질이 발전하죠.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1단계죠. 2단계는 지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3단계가 가서야 돈을 버는 단계가 오죠. 3단계가 가야지 이렇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전 우주의 균일하지만 이 에너지를 담고 활용할 수 있는 ESS는 어떤 장치와 지식이잖아요. 아니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많이 저장할 수 있다면 전기가 아직 없는 많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 아시아의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벌써 여기서 이거를 이 자체가 벌써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말이 맞다고 해서 전기 에너지에 저장하게 되면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이미 아니라는 것을 이분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인터뷰 제가 보고 또 보고 했다니까요. 결국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교육, 바른 교육을 하려면 접근 가능해야 되잖아요. 사용자 편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하루에 컴퓨터 가지고서 저 수백 개 비트코인 채우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장을 하나 차려야지 비트코인 한 개 채굴 할까 말까 하게 되니 이게 사용자들이 어떻게 암호화폐 공부하고 어떻게 블록체인 공부합니까? 블록체인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와트당 4센트인가 해가지고 싼 전기로 이용해갖고 그냥 아도를 쳐버렸잖아요. 이게 환경과 자본으로 인해서 오염됐다면 전기 에너지에다 저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아줌마 유명한 아줌마라면서요. 전기를 직접 만들었고, 예, 전기가 돈이죠. 전기가 돈이죠. 지금 태양광 만들어서 태양광 이렇게 판넬에다 얹어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 한전에다 팔잖아요. 한전이 사주니까 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게 또 돈이 이 말은 맞지만 전기 에너지가 돈인 건 맞지만 이게 우리나라니까 한전이 사주지. 다른 나라 가면 후진국 사준다 그러고 안 사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 파이코인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서 파이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람과 사람 피어투피어 마켓플레이스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나 전기가 풍부한 나라나 전기가 없는 나라나 전기의 질이 좋은 나라가 전기의 질이 나쁜 나라. 우리나라는 전기의 질이 지금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왜 집에 전기가 끊어지고 테레비 보다가도 그러면 테레비 탁 때리면 다시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재봉틀 하다가도 전기가 일정하면 재봉틀이 막 이렇게 해서 옷이 바느질이 꼬불꼬불해요. 이게 같은 전압을 쫙 일정하게 가잖아요. 처음에 일본에서 장비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자동 장비 계측기 갖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게 계측이 막 수치가 엉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일본 놈들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나? 일본 애들도 그럴 리가 없는데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전기의 질이 일본의 전기의 질보다 낮아서 전기가 가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계측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가 전부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10V 쓰다가 220V로 해서 전기의 질을 일정하게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반도체라는 것도 생기고 가전이라는 것도 생기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거죠. 이게 197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전기의 질이 다른데 비트코인이나 무슨 이더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목표로 하는데 뭘 목표로 하냐면 지금 각 채굴한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팔 수 있는 장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장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그 장터에 와서 네가 거기서 호박을 팔건 책을 팔건 약을 팔건 결제를 파익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죠. 정말 그게 차이점이죠. 이 사람들 이제 저 인터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암호화폐의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잠재력에 대해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과 이런 여러 가지 사기꾼 같은 한계에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블록체인과 그래서 자기네들이 2019년도에 만들었다. 현재 경험한 걸 다 개선하고 전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를 구축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의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산된 장부에 장부 기록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블록체인의 개발 프로세스를 거꾸로 하는 UI, UX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해서 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그분 얘기도 맞지만 무슨 채굴을 하려면 반드시 전기가 들어가든 인간의 노력이나 기계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기계의 노력에는 반드시 전기가 들어가는데 파이코인은 그것도 안 하고서 채굴이라는 말을 쓰느냐. 말은 맞지. 내용을 보면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런 걸 제가 이 여자분 반칭따오반 나는 인간 행동 및 인구 연구에 대한 전문 스탠포드 인류학 박사를 했다.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했다. 특히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그 찰리 먼거니 뭐 워렌 버핏이니 이런 꼴통 할배들은 자기네들이 모르면 부정하고 나쁘다고 그러고 권력자들도 그렇죠. 자기네들이 통제가 안 되면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렇지만 그거 심통이죠. 그래서 탈중앙화와 경제수단의 결합으로 됐다. 전 세계의 개인을 동원하여 참여하고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인터넷이 정보 교환을 통해서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줄여놨듯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시간과 공간이 줄여놓은 데서 더 실제로 협업이 가능하게 하겠다. 마켓플레이스 시장을 만들겠다. 이거 이제 남편. 나는 분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더리움 존재하기 이전부터 블록체인 보니까 이 스마트 계약 필요성이 필요하더라. 자기 논문으로 썼는데 부테릭이 먼저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기존의 블록체인은 전부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인류의 노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지식 에너지다. 교육의 중요성을 얘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보게 되면 니콜라스 박사 블록체인 회사가 더 유력한 최고 전략이 뭐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제품 서비스를 구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심을 교육하고 암호화폐 애호가가 단기적에서 장기적으로 초점을 전환하도록 시간과 인내를 들여서 교육하고 지식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직관적 결정을 내린다. 이래야지 장기적인 성공으로 간.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공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효율을 창출하는 것은 이게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게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지적한 얘기는 맞기는 맞지만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가정,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전기 에너지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화폐화시켜서 거기다 저장하는 게 맞지만 other things being equal이 아니고 다른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죠. 왜? 이건 전기가 그냥 전기값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전기를 많이 쓰는 놈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전기 에너지에다가 돈을 저장한다라는 거는 중국 같은 독재 국가나 부자 전기값이 많은 수력 발전만 있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부자가 되고 아프리카처럼 전기값이 비싼 나라들은 하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학문적 가치가 다 깨버려지는 거죠. 그러니 이분의 주장은 참 고맙게 배우긴 했지만 파이코인의 가치에다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